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비트코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크립토컨트가 스트래티지를 향해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즉각 중단하고 현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트래티지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고 계속 매수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온체인 분석업체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고 현금 보유고부터 채워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들의 재무 구조와 유동성 리스크까지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 크립토컨트는 스트래티지가 자금 조달 능력을 과신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다가 과도한 레버리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수한 비트코인들이 현재 시세 기준으로 전부 손실 구간에 들어갔고 미실현 평가 손실은 1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대까지 커졌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발행했던 고배당 우선주입니다. 연 11.5%의 고정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배당금 의무액이 올해 초 3억 달러에서 현재 12억 달러까지 불어났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금 보유고는 줄어들면서 배당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7년 이상에서 고작 14개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최근 계속해서 답답한 하락과 눌림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 9,533만 원대 부근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하단 밴드인 9,005만 원대까지 이탈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RSI도 29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자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추세를 강하게 돌린 자리가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공포 매물과 악성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건 단순히 비트코인이 오늘 빠졌느냐, 반등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지금 이런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고, 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까지 현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DAT 구조로 매수하고 매집해왔기 때문인데요. DAT라는 건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쉽게 말해서 기업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재무 자산, 국고처럼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 전략 안에 비트코인을 놓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DAT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소식이 강한 상승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할 때마다 기관 매수와 DAT 기업들의 매수, 매집 흐름이 같이 붙으면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항상 자기 돈, 현금으로만 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을 대가로 부채를 일으키고 추가 발행하면서 심지어 무리하게 레버리지까지 써가며 비트코인을 매수 매집해 왔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까지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트래티지 기사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던 대표적인 기업 스트래티지조차도 이제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멈추고 현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 입장에서도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사는 것보다 현금 방어력을 먼저 키워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계속 흔들리게 되면 기업들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던져지는 비트코인 물량에 또 한 번 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와 투자 심리가 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덤프 물량이 나오는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연쇄 청산과 연쇄 파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 나와줬던 시장 전체적인 하락은 그냥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패닉셀이 나와 생긴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기업들의 무리한 DAT 구조 리스크와 포지션 문제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과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큰 가격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번처럼 스트래티지의 현금 부족 우려와 무리한 DAT 포지션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그냥 단순히 코인 시장이 망해
당에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 그리고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 매도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이 또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8,900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하단 구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자리이고 아직 중심선 부근을 강하게 회복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추세를 완전히 되돌린 자리가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공포 매물과 악성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과 눌림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던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하락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겉으로 보면 스트래티지의 현금 부족 우려와 DAT 구조 리스크 때문에 공포가 강한 하락 구간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던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과 고래들이 다시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매수와 매집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이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비트코인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한 비트코인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은 결국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보고 저점 바닥 구간에서는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매도됐다는 건데요. 즉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물대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면 거래량과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기업과 고래들이 매도 압력이 낮아진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또 한 번 더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덤프 물량들과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공포 구간에서 우리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정리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길게 기다려주는 흐름이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스트래티지가 과도한 레버리지와 현금 부족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멈추고 현금부터 쌓아야 한다는 경고까지 나온 구간에서는 더더욱 기준 없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던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코인 투자를 초기부터 진행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고래 지갑들의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물량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비트라고 단 2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비트코인에서 꼭 봐야 하는 목표 매도가 눌림 구간 대응 기준, 덤프 물량 정리 구간,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체크포인트까지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고래지갑들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두 기업이나 한두 지갑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거래소 지갑으로 물량을 옮기고 있고 여기에 스트래티지의 현금 부족 우려와 DAT 구조 리스크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에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고 그 전에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물량들을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비트코인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